여러분, 오늘 우리 벌써 19번째 10주차 첫 번째 수업 19번째 성장의 마디, 성장의 디딤돌을 올리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 11월이 되니까 또 이제 다음 달에 종강 좀 더 이제 다가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좀 더 우리가 학기 개강 초에 우리 자신을 좀 대인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 강한 의지, 그걸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 초심이 더욱 이 돌처럼, 대나무 마디처럼 단단하게 쌓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 학습센터 강의실 공지사항에 우리 중간고사 리뷰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했고, 꼭 읽고 뉴스 마인드 연습 노트를 비롯해서 평소에 표현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과제를 안내를 했죠. 과제 간단하죠. 우리가 또한 공부한 이런 흐름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뉴스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을 이렇게 써보는 정리해보는 이렇게 A4지 앞면 또는 뒷면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미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나 기사로 된 것은 평균적인, 그 말은 이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거다. 우리 공부가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해서 나의 일상의 1mm, 1g이라도 어떤 긍정적인 어떤 변화, 성장을 이제 가져왔느냐 하는 이제 그게 포인트죠.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것은 꼭 과제를 위한 과제가 아니라 이제 틈틈이 뉴스 마인드 연습노트를 쓰고 대중매체 뉴스를 이렇게 활용하는 그 방식이 좀 새로워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 보고 신문이나 이런 데 이제 뉴스를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특히 자기가 관심을 전공하고 관련해도 좋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관심을 좋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내용도 좋지만 인터뷰 기사를 뉴스를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이게 대중매체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 등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개를 무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 뉴스 메이커가 등장한다고 봐야 돼요. 물론 거기에 수준차도 있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뉴스 메이커라 하는 것은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특이함이 있는 그런 내용이 그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인터뷰 중에서 어떤 기업 창업,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움직임, 어떤 그 기업이 지금 현실과 이렇게 이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전부 다 비용도 노력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우리의 어떤 그 현실 감각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현실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뉴스를 많이 활용을 하면 훨씬 현실 감각을 키우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과제를 그 정성껏 해서 이것은 12월 우리가 1일, 3일 날 그 강의실 수업이 있습니다. 그 12월 1일이든 12월 3일이든 그 두 수업 중에 이 과제를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드라인도 달아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연습을 해봤죠. 그래서 내가 공지사항에 보면 나는 가급적 이렇게 공지사항을 하거나 할 때 위에 헤드라인을 달아봅니다. 그 이유는 그게 이제 모든 표현에 있어서 이런 헤드라인 마인드, 헤드라인 표현 같은 게 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새로움은 사랑의 논리이다. 이런 걸 달아봤습니다. 새로움은 사랑의 논리이다. 이거 가만히 의미해 보면은 의미가 있죠. 새로움은 사랑, 사르다, 삶, 사람, 그런 진부하지 않은 삶 속에서 새로움은 돋아나기 때문에 새로움은 사랑의 논리다. 새로움은 죽음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리뷰하고 과제 안내를 정독을 해서 특히 과제 제출까지 연습을 계속해서 노트에 모으고 이런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뉴스를 읽어보니까 뉴스에 등장한 이런 뉴스 메이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에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다루면 되겠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의 뜻을 새롭게 하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동영상. 그냥 움직이는 영상이라고 해서 다 동영상이 아니라 그게 의미가 없고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그저 그렇다면 그것은 동영상이 아니라 사형상이다. 죽은 영상이다. 동영상은 이런 녹화 장비, 영상 장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살아있는 영상으로 계속 이렇게 내 삶 속에 살아있어야 그게 진정한 동영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든 글이든 표현한다는 것은 기교나 테크닉이 아니다. 기교나 테크닉에 따른 표현은 인공지능도 있고 평균적이다. 평균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이 내면의 축적이 없으면
내면의 축적, 우리 몸 속에, 우리 몸에 쌓이는 게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의 표현은 쥐어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쥐어짜는 거예요. 그런 표현, 말이든 글이든 그런 표현은 소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면의 축적 과정 그 자체가 뭐다? 메시지다. 내면에 쌓이는, 내 몸속에 쌓이는 그 축적 그 자체가 메시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표현이에요.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게 그게 바로 살아있는, 그게 영상이죠. 일종의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를 통한 새로움을 창조하는 자, 뉴스메이커는 이런 내면을 축적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호감과 매력, 유연함, 개방성, 우리가 이번 학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학습 목표들 있죠? 그 강도 목장 차원에서 다 그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의 차원이 없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다. 여러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늘 되새김질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공자하고 제자 이야기했죠. 금여획 한 번 더 씁니다. 금여획. 공자가 제자한테 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그 다음 내 자신에게 늘 이런 스스로 이런 거울을 비추는 거죠. 자기 자신을 좁게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좁게 가두었으면 이게 뭡니까? 소인이 되는 거죠. 좁게 가두면 설 자리가 없고, 좁으면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좁고 빈약하고 부실하고 가짜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방대학, 수도권대학 이런 어떤 그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좁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는 천하제일이라고 했죠. 천하제일.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 자신을 대인의 차원으로, 그런 작은 우리 생각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런 게 바로 획이에요. 좁게 가두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날마다 생각에 날을 세워서 격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을 세워서 격파하는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태도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좁아지기 쉬워요. 자꾸 좁아지기 쉽다. 그래서 내 안에서 진짜 나와 가짜 나, 그렇게 가짜 나거든. 획의 가치는, 좁은 생각, 좁은 태도의 가치는, 좁은 마음의 가치는 그게 가짜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짜 자아. 부실한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자꾸 넓게 펼치면서 대인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자아가 충실하고, 진정한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자아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신자세, 마음가짐, 마음의 결, 마음의 씨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일단 그렇게 하고 봐야 돼. 이 핑계 저 핑계, 자기 합리화 다 소용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대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뉴스 마인드와 비욘드 마인드를 생활하면서 나의 일상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게 지금 이제 천하제일인지라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대학에서 대자라는 이름을 쓰고 대학교, 대학생 이런 말을 쓰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요회 자기 자신을 좁게 가두는 사람은 소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결정적인 순간 계기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 이야기 많이 했죠. 우리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계기, 모먼트, 순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한 점이 또 점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선으로 되고 입체가 되고 결국에는 결실이 되는 거단 말이야. 이런 정직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실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요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소개하고 이번 주에 설명을 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저번에 강의실 수업에서 이거 보면은 호기심은 뉴스 마인드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가 있죠. 호기심을 이렇게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자 호기심 할 때 호는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즐긴다 좋아한다 할 때 이 기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 호기 이런 한자를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호기심 할 때 기를 이렇게 씁니다. 이 글자를 쪼개보면 위에는 크다 큰 대자 우리가 하는 공부의 컨셉트죠. 대의 차원. 이 가락하는 것은 옳다, 마땅하다, 타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당하긴 타당한데 그게 좀 작게 타당할 수도 있잖아요. 좀 작게. 그런데 우리는 크게 타당한, 크게 옳은 그런 차원을 좋아한다. 그게 이제 호기예요. 그래서 이 기자라는 한자에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해 줬다. 그게 뭐냐? 뉴스 마인드. 넘어서는 거죠. 넘어선다는 것은 뭡니까? 넘어선다는 것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나 일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1mg, 1mm나 1g이라도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부가가치라고 했죠. 그래 되는 게 뭐다?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반사회적인 것은 뉴스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사회적인 것은 새로움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은 새로움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창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으로 옳은 그야말로 새로움이라든가 창의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은 많은 데서 호기심을 강한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인자라고 본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다? 호기심은 뉴스 마인드고 호기심은 윤리적 개념이다. 이렇게 딱 알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잘 설명을 안 하죠. 그냥 호기심 하면 뭐 새로운 걸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항상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의미다. 윤리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주체적이고 실존적이고 대인의 논리다. 호기심은. 소인은 호기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소인이 갖는 것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엽기다. 엽기. 막 사냥하듯이 엽자가 사냥하다는 뜻이거든. 사냥. 막 사냥해서 막 하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옳지 않은 그런 걸 엽기라고 하죠. 엽기와 호기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당한 크게 옳은 타당한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다. 그것은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뉴스 마인드 연습 노트 그런 거 하나 있고 없고 호리철리 그게 있으면 그걸 틈틈이 쓰고 생각하고 이래 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의 경쟁력을 차별적으로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하고 그런 걸 소홀히 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어떤 이런 작은 손수첩 항상 휴대폰하고 같이 들고 다니면서 호주머니 넣으면 돼요. 호주머니 넣어서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고 그런 자세, 양섭이죠.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 공부를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아까 말한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뉴스, 대중매체 뉴스, 좁은 의미의 뉴스라고 했죠. 좁은 의미의 뉴스는 대중매체 뉴스, 기사라고 하죠. 뉴스고, 넓은 의미의 뉴스는 뭐라고 삶의 새로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뉴스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삶의 일상의 새로움, 일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쪽으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많이 읽어야 돼요. 뉴스를 여러 가지를 많이 읽어야 돼요. 뉴스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또 대중매체 뉴스를 너무 좁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간고사에 보니까 일부 학생 중에는 대중매체 그 뉴스에 대한 좀 불신, 어떤 뉴스가 이렇게 그 사실과 다르다거나 그런 게 많은 것 같다면서 불신이 있는 그것도 좀 좁은 생각. 뉴스의 그 바다는 굉장히 넓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좁은 태도, 좁은 관점에서 뉴스 전체를 이렇게 그 판단해버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대중매체 뉴스를 잘 활용하는 게 슬기롭다. 그래서 뉴스를 하루에 한 건 정독하고 느낀 이렇게 하는 자세가 뉴스를 활용하는 굉장히 고급 그 활동이다. 그걸 하면서 이런 과제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과제를 틈틈이 한 달 정도 남으면 한 달 뒤에 하지 이러면 안 되고 틈틈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양습이 돼야 돼. 양습. 근데 이런 습관은 이제 우리가 평생 갖고 가야 돼요. 평생 갖고 가야 돼요. 한 학기용이 아니라 평생 내 삶을 성장시키는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스스로 가지는 그것은 하루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뭐로 증명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리더십. 내가 뭐를 가지고 내 자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마찬가지로 그걸 조금 확장하면 내가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 가지고 그 사람을 리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거기에는 모든 것이 호감, 매력, 유연함, 개방적 태도 이런 것들이 다 표현력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될 때 리더십이라는 게 비로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런 우리가 대의 차원을 하고 소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고 소에 갇힌 프레임을 자꾸 대의 차원을 하려고 하는 이 노력, 진지하고 절실한 노력은 그대로 굉장히 좋은 리더십 공부다. 리더십 훈련이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마디를 쌓으면 어떤 상황에서 나를 증명해도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내 몸속에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한 이런 것들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날마다 생각에 나를 하듯이
이 격파, 그 다음에 나의 얼굴, 나의 정신이 드나드는 이 몸 전체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나의 몸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 오염이라는 말 알죠? 오염? 이 오자라는 게 이거는 물들다 오락하는 것은 오물, 새로움지 못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장을 주는 그런 생각, 관념, 태도,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염, 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잘 알아야 돼. 되새김질 하면서 그럼 그런 것들은 자꾸 몰아내고 내 몸속에 몰아내고 새로움이 공기와 함께 이렇게 유입되도록 스스로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둔감하면 안 되고 어떻다? 민감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좀 봐주십시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평생 나의 일상을 성장시키고 내 자신을 경쟁력 있게 멋있게 호감 있고 매력적으로 가꾸고 표현하고 증명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 개념을 프레임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그냥 영어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백과사전에 검색해보면 나와요. 압솔리트하고 나리지를 합한 거죠. 압솔리지라고 알면 된다. 압솔리지. 무용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무용지식 맞나? 그렇죠. 무용이라는 것은 춤춘다는 게 아니라 무용, 쓸데없다, 가치 없다, 요런 뜻이죠.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지구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였죠. 엘빈 토플러라고. 엘빈 토플러.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제3의 물결, 미래 쇼크, 요런 책으로 유명하죠. 요것은 부의 미래라는 이게 부의 미래라는 책의 소개를 한 개념입니다. 원래 제목은 레볼루션이니까 획기적인 웰스,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라는 책에 그분이 남긴 책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돼서 쓴 개념이에요. 무용지식. 근데 우리가 이미 이 개념은 우리 공부에서 이미 많이 써왔습니다. 뭐로 써왔느냐? 바로 비문으로 많이 써왔죠. 비문, 그 다음에 부문. 비문, 부문하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압솔리저라는 그 개념의 이름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런 개념 하나를 인류에 던진 것만 해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그 개념 이름을 이렇게 새로 지어내는, 가치 있게 지어내는 것도 네이밍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이밍, 이름 짓기, 네이밍, 이라고 네이밍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압솔리지. 여러분들 이제 압솔리지 개념을 부문, 비락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하는 거죠. 부라는 건 뭡니까? 부락하는 것은 이제 공허하다, 그게 부평초, 떠돌아다니는, 뜨도리글, 그냥 이렇게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렇게 정체불명, 가치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차별적 가치가 없는, 그런 문이라는 것은 말과 글이라고 했죠. 말과 글, 그 다음 몸짓, 태도, 마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솔리지라는 것은 이 무용 지식이다, 이렇게 알아보면 돼요. 무용, 쓸모없는 지식이란 말이야. 쓸모없다. 물론 쓸모라는 게 이제 어떤 상황에 누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한테는 쓸모가 있고 저 사람한테는 쓸모없고 뭐 이런 면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무용 지식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쓸모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평균적인 이런 것들도 뭐 다 쓸모가 있죠, 일상에서. 근데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이 부라는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라는 부, 웰스라는 이 부의 창조, 부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부라는 거 있잖아. 부자할 때 부자죠. 부자할 때 부자. 요렇게 씁니다. 한자로는. 여러분들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최소한 이 한자를 쓰는데, 한자를 내가 한 번씩 말했지만 이 우리나라 말은 한자가 많기 때문에 대인도 대자도 한자죠. 근데 한자라는 그 의미를 그 뜻을 잘 알면 사람이 이렇게 팔을 불리고 있는 게 대라고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좀 펼쳐진 대인의 마음은 그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대잖아, 대. 그죠?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다리 벌리고 있는 게 이게 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쫙 펼쳐고 있는 이 쪼그라드는 소가 아니라 소라는 것이 쪼그라들어가 있는 거죠. 당당하게 해와 달을 나의 일상과 가까운 벗으로 할 정도로 당당하게 쫙 이렇게 펴었을 때 그 머리 위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이 긴 막대기, 이게 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은 이 하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인의 자세는 그런 것처럼 이 부라는 것은 뭔가 하면 풍성하다 뜻이에요. 풍성하다. 뭐가 꽉 차가 있는 걸 부라고 합니다. 부. 이 영어로 웰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우리가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부자라는 다 알죠. 이 부라는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부유하다, 부자, 이렇게 부는 것은 요렇게 쓰는데, 요 위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렇게 있는 거. 이것은 집을 말해요, 집. 집을 뜻한다, 집. 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집이에요. 집이다. 여러분들 집이라는 게 뭡니까, 집? 물론 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뭐 원룸도 있고 그 집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좀 좁은 의미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언어는 뭐라고 했어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거기서 말하는 집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생활을 못하죠. 우리 삶이 어때? 삶이 곧 언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언어가 존재라는 그 존재의 집이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의 표현이 빈약하고 졸렬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이라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담겨야 될 그 집이 맨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나 집이 할 때 뭐 20평짜리다 50평짜리다 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공간적으로 넓은 집에 살다 하더라도 그 존재의 집은 아주 보잘것없을 수가 있거든. 그게 이제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이고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집이다, 집. 그래서 집을 나타내는 집을 나타내는 이 가짜라는 말 알죠? 자, 여기 집이 있죠. 그 다음에 요렇게 쓴다고. 집 가짜. 이거 다 알죠? 집 가짜. 여기 집이 있죠. 이것은 시자예요, 시자. 요 안에 들어있는 이 글자는 돼지를 나타내는 돼지. 소, 돼지 할 때 돼지.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뭐 개, 돼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개락하는 것은 경공이라고 하죠. 개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개 견자에다 공이라는 것은 높임말입니다. 이 공자. 공자라는 것은 높이는 거예요. 두 개가 있습니다. 우공. 소도 우공이라고 부르죠. 돼지는 새끼를 많이 놓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아요. 굉장히 여러분 돼지 새끼 봤습니까? 그게 그 어미에 쭉 뭐 열 몇 마리 붙어가지고 막 젖먹고 하는 그 모습 보면 다산, 풍요로움, 어떤 그런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 집이라는 것은 이 집에 돼지가 많이 이렇게 새끼를 낳고 많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게 집이에요. 풍요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화목해야 되고, 부모 형제, 하여튼 그 친척, 요런 어떤 어떤 화목한, 좋게 즐겁게 잘 지내는 그런 걸 이게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집이라는 게. 부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집이라고 했죠. 이 집을 나타낸다고 이거에다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할 때 이거는 복자예요, 복자. 이것은 넉넉하다 이런 뜻입니다.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뭐가 가득하다 이런 비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라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껍데기. 그것은 뭡니까? 꽉 차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대에 맞는 시대마다 그런 어떤 부를 창출하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어떤 넉넉함, 풍성함, 내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라는 부를 내가 왜 이런 설명을 하는가 하면 부라는 것을 그냥 어떤 뭐가 부유하다 하면 굉장히 뭔가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요거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좁은 의미죠. 그것은 강거 목장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고 넉넉하고 풍성하면 그런 거는 따라오게 돼 있다. 틀림없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다. 내가 안이 텅텅 비고 넉넉하지 않고 초라하면 그런 것도 안 따라와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도 그 근본적인 차원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가득 차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이게 집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단지
아파트 뭐에 나 단독주택이라 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것처럼 좀 그런 가치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치 측면에서 이 집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사람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집인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 요런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우주라는 말을 여러분 우주라는 말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우주. 우주라는 말 쓰죠.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집주라고 하는 겁니다. 집주. 두 개 다 집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가 집인 거죠. 우주 전체가. 그게 집이라는 개념이 훨씬 넓어지죠. 우주, 집주라고. 다 집이라고. 우리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의미 이렇게 구별하지만 그게 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사는 이렇게 아파트, 단독주택, 원룸 요런 어떤 그 작은 의미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태양, 달 다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이 내 삶의 사람됨 이 전체가 이게 다 그게 집이라는 말. 집의 뜻이. 그래서 그 집이 가득 차고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게 부란 말이에요. 부. 그게 이 원래 책이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혁명적인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걸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 5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넉넉해지는 그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 개념을 말했을 때는 이제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좀 더 적합한 넉넉함, 가득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어떤 방법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데서 이 개념을 무용지식을 이라는 말을 이분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은 복자. 그래서 뭔가 어떤 우리 삶의 현장에 이 껍데기가 되지 않고 가득 차고 넉넉하고 풍성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건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라는 뜻, 집이라는 뜻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졌죠. 이 복이라는 말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복. 행복이죠, 행복. 행복할 때 이 복자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행복할 때, 지금 방금 부자에 들어있는 이거 보이죠? 이게 붙어 있잖아요, 글자에. 요 왼쪽에 들어있는 이것은 이런 게 붙은 글자는 전부 다 이 신 있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양 뜻을 말하는 거예요. 뭘 보여준다, 신에게 뭘 보여준다 말. 신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사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신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많죠. 할 때 어떻게 보여주고 풍성하고 가득 차고 넉넉한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 할 때 이 복자가 이 넉넉함을 말하자면 신에게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행복할 때 이 복자에 이게 들어있다. 그래서 행복은 글자를 보면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것은 이 글자에서 보듯이 가득 차고 넉넉하고 풍성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득 차지 않고 빈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껍데기, 박제, 부실
요런 것은 행복하고 거리가 멀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초라하고 텅 비고 껍데기 부실 가짜에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빛나야 세상이 빛난다. 우리가 그런 헤드라이든 우런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고 했죠. 그런 것들을 맞아. 내 자신이 빛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가득 차고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껍데기 가지고는 빛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껍데기 가지고는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의 뜻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런 게 바로 비욘드, 의미의 비욘드. 요렇게 풀어나갈 때 나의 일상이 만약에 뻔하고 식상한 말로 가득 차 있다거나 내 몸을 그런 걸로 채운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가 아니죠. 부자가 아닌 거죠. 꽉 찬 게 아니잖아. 가득 찬 게 아니잖아요. 풍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행복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압솔리지라는 말은 그런 것들이 부유하지 못하는, 넉넉하거나 가득 차거나 풍성하지, 나를 그렇게 풍성하게 가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계란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까? 꽉 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삶은 무슨 삶이냐면 가짜 삶이죠. 가짜. 압솔리지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부실, 가짜,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마나한 진부하고 상투적인 지식을 압솔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압솔리지. 자, 요런 압솔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엘빈 토플러라는 번역된 것은 부의 미래예요. 부의 미래. 근데 그게 번역 제목으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혁명적인 부.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혁명적인 부. 어쨌든 이 무용 지식이라는 게 압솔리지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공부를 하고 하는데 압솔리지인지도 모르고, 즉 부문인지도 모르고 뭘 외운다거나 뭘 이렇게 익힌다든지 뭘 공부를 합시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인생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련하게 내가 또 재탕하듯이 짜집기로 내가 암기를 단순 암기죠. 단순히 암기하고 하는 것들은 압솔리지죠. 무용하다 말이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 목장의 공부, 쉽게 대체될 수가 없는, 이미 있는 걸 재탕하거나 설거머리 도둑질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체적인 삶을 철저히 반성하고 거기 위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어떤 나침반 등대가 되는 그런 별이 요런 걸 공부하지 않으면 압솔리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 압솔리티가 등장하는 통로라고 할까요? 그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책이 있어요. 책. 우리가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독서라는 것은 단지 요런 책을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독서죠. 세상을 읽는 것도 독서예요. 이렇게 재본된 걸 읽는 것은 독서가 아니라 독책이다. 독책.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독서라고 하면 보통 이런 이제 책을 일상적으로 말하지만 비용도 해야 돼. 넘어서야 되는데 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해라 책 어쩌가지만은 이 책도 잘못 읽으면 아니면 책의 모양으로 나와 있는 많은 다양한 책들이 압솔리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 학교 대학 도서관 가면은 뭐 장서가 몇십만 권의 장서 그 도서관에 책이 몇십만 권에다 뭐 이렇게 막 하고 하죠. 장서가 많으면은 뭐 훨씬 뭐 좋은 것처럼 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책도 상당 부분은 압솔리직일 수 있습니다. 편견을 읽고 생각할수록 편견이 더욱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지식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좀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내 생각을, 그 좁은 생각을 책의 형태로 아니면 강의의 형태로, 강연의 형태로 그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다면 그래서 책도 우리가 이제 개인의 공부를 하고 점점 표현에 대해서 그 실력이 깊어지고 디테일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자꾸 실력이 쌓이면 책에 있는 담겨 있는 콘텐츠 그 다음에 온라인에 축적되어 있는 많은 것들 이런 걸 할 때 항상 압솔리지 물론 비문 부문으로 봐도 되지만 개념이 있으니까 압솔리지가 아니냐 이걸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게 나의 삶을 갉아먹을 수가 있거든. 좀 먹을 수가 있다. 갉아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생활이 이 미디어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그 소수의 어떤 그 미디어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라는 이 1인 미디어 기기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나 이런 데 대해서 댓글을 올릴 수가 있죠. 그거 다 뉴스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1인 미디어라는 그 기업을 온라인 미디어를 인터넷 미디어를 그냥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자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그게.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나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물론 이제 거기에 좀 어떤 어떤 질적 차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옛날이든 지금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 뉴스에도 압솔리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 자체, 그 다음에 미디어 현실. 우리가 이걸 보통 뉴스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은 우리가 접하는 인터넷을 보면 뉴스가 나오죠. 다양한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가 보여주는 미디어가 뉴스 기사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 현실이 원래 현실 그 자체인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현실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뉴스가 뭐 공정하지 않다, 편파적이다, 부실하다 이런 많은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게 미디어 현실이 보여주는
우리가 접하는 그거와 별개로 현실 자체가 무엇이냐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X. 미디어 현실이라는 것은, 뉴스라는 것은 이게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무는 특이한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은 대부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걸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것, 그것부터 벌써 그 현실을 어떤 이 원래 현실 자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을 또 해석하고 가공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그냥 검색해보면 뉴스 나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의 많은 부분이 압솔리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무용하다는 것은 때로는 정확하지 않고 부실하고 그게 다 합쳐져서 이제 무용, 쓸모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책, 그 다음에 뭐 온라인, 그 다음 대중매체 이런 뉴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몸속에 있는 어떤 관념, 생각, 선입견, 인식, 태도 이런 것도 다 압솔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가 인식하는 어떤 식으로 하든 인식하든 이 어떤 그 인식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압솔리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되느냐? 지금을 봤을 때 그러니까 비문, 부문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압솔리지는 비문과 부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움을 뉴스 마인드를 가지고 그다음 비욘드 마인드를 가진다는 것은 자꾸 넘어서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넘어선다는 그 자체가 압솔리지나 비문, 부문의 차원을 넘어서려는 그런 노력이다.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내가 뭘 표현을 하는데, 뭘 표현을 하고 말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압솔리지고 비문이고 부문 같으면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웃음거리 이전에 내 인생이 무용한, 가치 없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굉장히 둔감하면 안 되고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압솔리지라는 개념 항상 생각해. 야, 이거 압솔리지 아니야?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 될 때 우리가 어떤 콘텐츠나 내용을 볼 때 아니면 내 자신을 반성하고 할 때 내가 내한테 들어있는 게 압솔리지만 잔뜩 들어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거죠. 되새김을 반추를 하는데 쓸데없는 반추만 죽으라고 하면 그 자체가 압솔리지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 쓸데없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먹을 때 저게 비문이냐 부문이냐 압솔리지냐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와 연결해보면 개가 사람을 무는 통상적이고 평균적인 것은 따지고 보면 압솔리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공부를 위해서 하면 평균적이고 통상적이고 통념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걸로 나의 삶을 이렇게 자꾸 이끌어가면 압솔리지, 비문, 부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압솔리지, 비문, 부문을 한 세트로 어떤 잣대라고 할까요? 기준 가지고 항상 재봐요. 야, 이거 비문 아니야? 야, 이거 부문 아니야? 이거 압솔리지 아니야? 개가 사람을 무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좀 어떤 유니크하고 부가가치 있는 게 아니라, 뻔하고 식상한, 그저 그런, 이런 상투적인
개가 사람을 우는 그런 경우 아니야. 이런 그 기준을 이렇게 딱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우리의 어떤 이 판단 착오랄까? 이런 걸 줄여서 강의 차원으로, 대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압솔리지 개념을 그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놓고 압솔리지에 내 삶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의 즐거움하고 하는 게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 내한테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압솔리지냐, 개가 사람을 무느냐, 사람이 개를 무느냐, 비문이냐, 부문이냐, 새로움이냐, 뉴스 마인드냐, 비욘드 마인드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내 자신을 지키는 어떤 그 무기라고 하면 조금 그 말이 조금 무겁나요? 어쨌든 그런 뭔가 이렇게 이 문을 지키는 뭔가 지키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내가 흘렁하고 막연하고 두루뭉실하고 뻔하고 이런 걸 함부로 하지 않도록 뭔가 이게 출입문을 잘 지키는 뭔가 그런 어떤 그 수호신 같은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냥 두루뭉실하게 흘러가기 쉽단 말이야.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해야 된다. 내 스스로 비문을 쓰지 않아야지. 그 다음에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특이함,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말 잘 작용해야지. 이거 압솔리지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압솔리지의 개념을 우리는 엘빈 토플러보다 더 넓게 써야 된다. 검색을 해서 누구나 검색하면 알 수 있는데 머문다면 그런 차원이 다 비문, 부문, 압솔리지 차원이라고 봐야 돼. 그런 걸 넘어서려고 하는 그 어떤 통로, 방법 이런 게 뭐다? 그게 바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죠. 그런 걸로 내 자신을 이끌어야 내 자신에 대한 리더십도 훨씬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압솔루지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잘 되새김해서 비문 부문과 함께 이제 그동안에 좀 공부했던 걸 자꾸 이제 좀 시간이 확실하게 쌓여가서 그런 데서 11월을 압솔루지 개념과 함께 시작을 했다. 하고 목요일 이번 목요일 수업에는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 생각을 훨씬 빨리빨리 좀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이 지금 11월 2일이거든요. 다음 주 10일, 12일은 또 강의실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만날 때는 또 더 이렇게 성장해 있도록 그런 기대감, 그런 정직하고 가슴 뛰는 그런 기대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목요일 수업 날 만나서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압솔루지 이 개념 여러분들 평생 내 자신의 인생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나의 지적인 생각의 나를 세우는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다. 이런 걸 잘 새기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